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충격 팩트, 지금 중국은 한국 침공 중, 정신 차려야 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 침공 중, 중국의 은밀한 전쟁을 순수 교류라 착각하는 한국 엘리트들.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적어도 20여 년 전부터 은밀한 전쟁을 해오고 있다. 서방은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다가 최근에 깨닫고 대응하고 있다. 각국의 공자학원 철폐 움직임과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중국 청문회가 이에 해당한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주재우 경희대 교수의 분석입니다. 중국은 최근 30년 가까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군사적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도 전쟁 중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이는 중국이 초완전이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입니다. 장기판에서도 볼 수 있는 기원전 206년부터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중원을 놓고 맞붙은 초완전쟁이 아닙니다. 영어로 Unrestricted Warfare, Going Beyond Limits Warfare로 번역되는 초완전은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쟁입니다. 1999년 중국 공군대령이던 차오량, 현 중국 국방대학 교수와 왕샹수이 베이징한 공우주대학 교수가 공동저서인 초완전에서 창안한 개념입니다. 두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 수단을 결코 무력과 군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비무력, 비군사 심지어 비살상 무혈의 방법도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전쟁은 전쟁의 한 부분일 뿐이다. 심리전, 여론전, 기만전, 문화전, 법률전, 금융전, 네트워크전, 디지털전 등 24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이런 발상은 첨단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적국을 굴복시켜 아국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한다는 전쟁 목적만 이룬다면 수단은 무제한이라는 실용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새로운 전쟁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초완전은 근대 국가들이 지키는 전쟁 원칙과 교리 교본은 물론 선전포고 같은 형식과 전쟁법도 얽매이길 거부합니다. 모든 곳이 전쟁터이며 모든 정보, 수단, 기술, 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낡은 규범에 매달려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13,164쪽은 신념에서입니다. 미국에선 육군사관학교의 필독서이자 해군대학의 정식 교재로 채택돼 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은 5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초완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초완전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군사 경전과 군사 전략의 필독서 차원을 넘어 중국몽이라는 세계 패권 달성을 위한 실천 교본입니다. 현실 세계에선 상대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여건에 따라 수단과 무기를 섞는 방법을 구사합니다. 지난달 2일 미국 몬테나주의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스파이 풍선을 볼까요? 인공위성보다 낮은 10km부터 20km의 초저궤도에 오래 머무는 덕분에 더 선명한 목표물 촬영과 지상에 대한 정밀 통신, 도 감청이 가능합니다. 풍선은 또 제조 단가가 싸 격추돼도 피해가 적고 민간용이라고 둘러대는데도 적격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4일 F-22A 랩터 전투기를 고도 17.7km 상공에 출격시켜 40만 달러짜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수많은 정찰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하이테크 시대의 중국은 구닥다리 풍선으로 정보전과 심리전, 여론전 등 3-4개 수단을 혼합한 초완전을 구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영공 침입에 대한 불안감과 방어 피로감, 비싼 비용 지출, 국가적 자신감 저하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한 명의 인명 손실 없이 최소 비용으로 웬만한 국지전 이상의 공격 효과를 냈습니다. 공교롭게 공자학원이 설치된 각 대학에선 중국에 대한 자유롭고 객관적인 학술 연구와 토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금 지원, 중국 유학생 유치 같은 사탕에 익숙해진 국내 대학들이 중국의 악행조차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관련 연구를 방해하는 트로이의 목마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옵니다. 중국은 공자학원 카드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국의 지식인, 학자, 여론 주도층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특정 정당 후보의 은밀한 자금 지원 또는 흑색 선전, 현지 언론 및 언론인 매수, 댓글 부대와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소셜미디어 조작, 유포, 사이버 공격으로 기밀 기업 정보 탈취, 중공 정권을 비판하는 해외 중국인을 납치해 데려오는 비밀 경찰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곳이 전쟁터이며 모든 정보, 수단, 기술, 무기를 사용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초완전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친중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탈취한 첨단 기술을 갖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 초안전까지 벌였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미국을 뒤흔든 중국산 마약 펜타닐 파동이 그것입니다. 아편을 인공합성한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은 모래알처럼 작은 몇 알만으로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살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초안전에서 이를 계승해 세 가지 방법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의 확장입니다. 사실 세는 손자병법의 핵심 요체인데 서양에서는 찾기 힘든 중국만의 병법 원리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저서온 차이나에서 서양 체스와 중국 바둑을 비교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체스는 상대방의 킹이라는 결정적 목표를 공격해 승리를 노리지만 바둑은 세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포위를 추구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21년 1월 장관급 고위 간부 토론회에서 지금 세계는 100년 만에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와 세는 우리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년의 세계 판도와 미중 형세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내내 시진핑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반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주의 진영 국가에서 중국이 초안전으로 은밀하게 구사하던 각종 침공 시도가 간파당에 연이어 좌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분수령은 2020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센터로 지목하며 72시간 내 폐쇄 명령을 내린 일입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비합법적인 정보 및 지식 재산권 탈취 행위를 좌시 않고 강력 응징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국의 방첩 정보기관인 MIO의 켄 맥컬럼 국장은 202년 7월 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 관련 건수는 2018년보다 7배 늘었다. 최근 3년간 MIO의 중국 관련 사건 처리 능력은 2배 증가했고 향후 수년 내 2배 더 커질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의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자유주의 국가인 한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전방위 집중 침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료와 학자,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너무 희박합니다. 이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순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립외교원 교수를 지낸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의 진단입니다. 오늘날 중국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통일 전선 공작 수단이다. 한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는 이를 순수한 교류로 착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 포석을 깔고 접근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사회는 중국의 전방위 침공에 너무 둔감하고 태평입니다. 대다수에게 위기감은커녕 위협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초안전이 뭐냐면 한계가 없는 전쟁, 영어로 하면 unrestricted warfare. 중국이 무력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온갖 간첩질, 해킹, 거짓, 선동, 음모론, 내정 간섭하고 선거 개입으로 타국의 분탕질을 놓고 정치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